이제 필요한 부위에 오히려 샷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위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많아서 네.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네. 자, 원장님, 제가 요즘 들어서 거울을 보면 팔자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 미모랑 웃음 이런 거를 여자들을 막 보고 주의 깊게 보면서 따라하고 이랬는데 네. 이게 점점 팔자주름의 시선이 가면서 아, 이거 나 지금 나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오히려 막 잘 웃고 홍재경 아나운서처럼 또 이렇게 웃을 때 광대승천이 잘 되시는 분들 중에도 인상은 좋아 보이지만 팔자가 너무 깊어 보여요 라고 이제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사실 팔자주름은 제가 진료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핵심이거든요. 이 팔자주름이요? 아, 맞아요. 근데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이런 주름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팔자주름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예방법은 무엇이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팔자주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팔자주름이 뭘까요? 팔자라고 하면 뭔가 인생 팔자가 드러나는 그런 주름은 아닐 것 같고, 네. 뭐 숫자 팔자 모양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왜 팔자죠? 네, 이제 팔자는 이제 네. 우리가 아무래도 한자의 팔자 모양을 따랐었을 텐데, 일단 팔자주름이 무엇인지 다시 이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네. 콧망울 옆쪽에서 입가 쪽까지 뻗어 있는 주름을 말합니다. 자, 팔자주름에서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이어진 주름이 있어요. 요거 네네. 아래쪽에 턱 있는 거. 이것은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합니다. 자, 팔자주름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것은 입가 쪽에서 이렇게 턱 쪽까지 뻗어 있는 주름을 말하는 거죠. 마리오네트 주름은. 네. 자, 꼭두가시 인형은 우리가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입가 쪽에 있는 이 모양을 따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이렇게 팔자주름은 살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인가요? 아니면 위에가 이렇게 좀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팔자주름의 이 네. 골은 각각 원인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하실 것이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음질이요? 얼굴에 실제로 이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비슷한데요. 얼굴에는 유지인대, 영어로는 이제 retaining ligament의 존재가 얼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지방의 재분포가 나타나면서 이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은 좀 감소되게 되고 얕은 층의 지방은 중력 방향으로 이제 처집니다. 네. 계속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된다면 얼굴에 뭐 아래쪽에 이렇게 지방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굴에 말랑말랑한 피부와 이 연부 조직을 아래에서 단단하게 이게 뼈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인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지인대인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어도 잘 이동되는 거 없이, 즉 어느 정도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에 박음질이 돼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시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이 팔자 부위에 박음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살이 점점 처지면서 골이 심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팔자 부위의 유지인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므로 네. 그 위쪽에 있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되면 박음질이 되어 있는 이 주름은 유지가 되고, 그 위쪽의 피부와 지방층이 나이가 들어서 처지거나 이 반복적인 표정 움직임으로 골이 점점 더 깊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막 피면 펴진다고 그렇죠. 많이 생각을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팔자주름 아래 마리오네트 주름도 같은 원리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악인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박음질한 부분을 경계로 이 윗부분에 이 심부벌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골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약간 심술 많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심술보죠. 네. 원장님, 그럼 이 팔자주름은 이 박음질과 같은 유지인대 위에 있는 살들이 다 이렇게 아래로 처져서 생긴 주름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팔자주름의 종류를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낸 팔자주름의 종류 구분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이제 피부의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주름의 위쪽 네. 부위의 높이와 이 팔자주름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네. 이 두 개의 부위의 높이가 차이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유지의 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골만 살짝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안을 채워주는 시술에 의해서 쉽게 교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골을 따라 광대 부위에 뭐 지방이 많거나 피부의 처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만 살짝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중 쪽 부위와 이 광대 부위의 높낮이의 차이가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필러나 스컬트라 등등 채워주는 시술만으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팔자주름이 되게 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필러를 맞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아마 방금 설명한 이 첫 번째 케이스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여기 피부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입니다. 즉 이쪽이 많이 높고 이쪽이 많이 낮은 경우이죠. 네. 자, 이러한 케이스가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인중 부위에 비해 이 광대 부위가 높은 경우이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지방이 많거나 두 번째, 피부의 노화로 인한 이렇게 처짐이 많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광대 부위에 근육이 아주 많이 발달된 경우인데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이 위쪽 부위가 이렇게 높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부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가 치료가 어려운데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필러나 스컬트라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고 다른 치료가 같이 혼합되어야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팔자주름 때문에 스컬트라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그 언니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윗부분이 튀어나온 인상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피부층에 암몰이 있는 경우, 즉 이렇게 실금이 싹 있는 경우입니다. 자, 네. 표정을 지었을 때 골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층의 결손으로 아예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도 네. 입가 쪽에 이렇게 수염 난 사람처럼 금이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간주름도 우리 인상 쓸 때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주름과 피부 노화로 미간 쪽에 칼자국처럼 이렇게 피부에 결손이 있는 분들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뭔가를 채워주는 시술을 할 때 그냥 깊숙한 층만 넣어주게 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부층 깊이에서 함몰되거나 뭐 피부 결손 부위를 올려주는 작업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여기를 한 층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자주름이 뭐 다 똑같은 이 팔자에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높낮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면 이 각각의 치료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첫 번째는 필러입니다. 자, 위에 팔자주름의 종류 중에서 특히 1번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심하지 않으니까 필러만으로도 큰 만족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팔자 필러의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이렇게 잘 꺼지는 부위인데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위잖아요. 맞아요. 홍재경 아나운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뭐 짙은 화장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다 거울을 딱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는 거예요. 화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는데 역시나 필러도 넣어도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빨리 꺼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자 필러를 넣을 때도 기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적은 볼륨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러의 주입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팔자주름이 완화되어 보이려면 팔자주름의 이렇게 끝부분이 아니라 콧볼 옆쪽 부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의학적인 내용이지만 그 부분이 리스토 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시술의사가 잘 찾아서 넣는다면 아주 적은 필러 용량으로도 큰 볼륨감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쪽 부위는 시술 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바늘을 사용하지는 않고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필러의 주입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입가 쪽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요. 저는 보통 2개의 층을 깔아줍니다. 2개의 층을요? 그럼 팔자주름 이렇게 한 줄인데 한 줄을 딱 까는 게 아니라 2줄을 깔아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한 층을 지지대로 넣어주는 것보다 2층으로 지지대를 넣어주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자, 두 번째는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는 표층의 피부결손, 즉 피부에 이렇게 실금이 아예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피부에 이 표층 부위에 한 층을 더 깔아줘서 이 실금을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치료법 첫 번째는 일단 팔자 필러였고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홍지경 아나운서가 말씀드렸지만 네. 두 번째는 스컬트라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스컬트라는 이제 PLLA로 주입을 했었을 때 자기 콜라겐을 생성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자기 콜라겐이 차오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딱 팔자주름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마리오네트 주름, 앞광대가 좀 꺼져 있는 경우, 볼살이 꺼져 있는 경우 이렇게 약간씩 같이 잡아주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여기 뭐 넣었지? 라는 이제 네. 볼륨 증가보다는 이제 서서히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 그렇게 스컬트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원장님 이번엔 주변에서 실로 이렇게 당겼다는 이야기도 전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실로 당기는 것도 팔자주름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실 리프팅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팔자주름의 두 번째, 즉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이렇게 심한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네네.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좀 들어가 있는. 자, 그 높이에 맞춰서 필러를 이렇게 다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악이 이렇게 튀어나온, 마치 이제 원숭이처럼 입술 위쪽이 발달되어 보여서 더 이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팔자주름 필러만 단독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같이 혼합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 리프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벡터 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팔자주름의 위쪽 부분이나 지방이나 이제 피부에 처짐으로 생긴 부분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굳이 고래 함몰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실 리프팅 단독만으로도 시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번에는 사실 피부과 하면 레이저잖아요. 레이저로 팔자주름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왜냐면 저는 실리프팅도 너무 아플까봐 무섭고 사실 여기 필러 넣는 것도 무섭고 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네 번째로 이제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리프팅 레이저. 대표적으로는 울세라, 슈링크 유니버스 등이 있습니다. 네. 팔자주름의 이제 이 위쪽, 즉 광대 부위의 처짐이 같이 해소가 되어야 할 때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리프팅 장비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울세라의 경우에는 우리 볼살이 많이 꺼진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처짐으로 있는 부위의 역방향으로 벡터 방향을 잘 잡고 많은 샷수를 넣어준 경우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처진 부위가
올라갈 수가 있으므로 요즘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괜히 얼굴에 전체적인 부위에 막 부족한 샷수, 얼마 안 되는 샷수로 피부 안쪽에 이제 리모델링을 유발하지 못할 정도의 약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부위에 오히려 샷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위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많아서 네.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이제 울세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팔자주름은 이렇게 필러 채우는 거, 그리고 스컬트라 역시 또 채우는 거겠죠? 그리고 실리프팅, 땡기는 거,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 이렇게 등 4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팔자주름의 모양에 따라서 그럼 적절하게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는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원장님, 그러면 최대한 이 팔자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예방법이죠. 네. 자, 예방법은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중간 부위에 근육들이 이렇게 퇴화가 되면서 앞광대 쪽이 꺼져 보이게 되므로 네. 이제 지방층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이 팔자주름의 골이 더 심해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에서 50대 이상의 경우가 많은데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줌으로써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 있고 또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방법은 우리가 광대 승천이라고 말하듯이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하고 최대한 버티다가 풀어주고 다시 광대 승천 표정을 유지해주는 것을 이렇게 틈날 때마다 반복을 해줍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리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잘 웃는 인상을 가진 분들은 광대 근육이 이렇게 잘 발달돼서 인상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또 심부지방의 볼륨이 감소가 되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생기는 이 팔자주름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럴 때는 앞에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게 교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단 예방이 중요하니까 광대 승천 운동 많이 하고 또 좀 깊어진다 싶을 때는 원장님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은철 원장님과 함께 이 팔자주름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팔자주름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한 가지 방법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